네, 여러분 역사 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정중부 이의방이 난을 일으켰다. 무신정권 막 시작하는 데부터 배웠죠. 최충원이 집권 후에 이성육부가 아니라 교정도감이 최고 기구가 됐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최충원 이후에 기존에는 정중부, 이의방, 정대승 무신들끼리 계속 싸우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최충원 때부터는 이제 최씨가 정권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최씨. 그래서 최충원 이후에는 최의, 최항, 최의, 최씨의 그 자식들이 계속 이렇게 대를 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씨가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정권에서 별도의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도방, 서방 이라는 그 국가기관이 만들어져요. 도방은 뭐 하냐면 최씨를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실 같은 데야, 경호실. 그 다음에 서방이라는 곳은 문신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신들이 좀 필요하겠죠? 문신들. 선생님이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글씨를 못 쓰네. 자, 문신을 임명해서 문신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만든 거예요. 서방. 자, 그 다음에 이 무신정권 시기에는 반란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반란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 무신들이 원래 출신들이 천민 출신인 경우가 많아요. 혹은 낮은 계층의 출신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낮은 계층의 출신들인 이 무신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대대로 고귀해 보였던 귀족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낮은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쟤도 하는데 우리도 못해? 하면서 하극상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 때 반란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또 무신들은 국가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문신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무신들은 전쟁을 하는 애들이죠. 국가를 통치하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전쟁만 하던 애들이 갑자기 국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뭐 세금을 100만원 여태까지 100만원씩 걷어왔다 그러면은 야 그냥 200만원 걷어 300만원 걷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가가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하극상 분위기가 일어남으로써 무신정권 때 엄청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그 중에서 무신정권기에 일어난 반란 3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조이총의 난, 그 다음에 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만적의 난. 3가지를 기억합시다. 조이총의 난,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그 중에서 망소이의 난은 적어두세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납니다. 글씨 쓰기가 힘드네. 공주, 왕자 공주 할 때 공주, 지역 이름이에요. 공주. 그 다음에 명학소, 밝을 명, 학문할 때 학, 그 다음에 명학소. 명학소라는 뜻이 일어나는데, 소 우리 배웠었는데 앞에서 지방행정기구에서 소는 뭐 하는 기구였죠? 잠깐만 지우고 올게요. 소는 뭐 하는 데였죠? 향소, 부곡 할 때 그 소였죠. 소는 천민들이 사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다. 천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양민인데도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망소의 난은 무신정권의 불만으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소 부곡에 대한 소에 대한 차별 때문에도 일어났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적어두세요. 소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은 선생님 수업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자, 무신정권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호족이 다스리던 기간에 거란이 침입을 했고 문벌귀족이 다스리던 기간에 여진이 침입을 했죠. 호족일 때는 거란과 싸웠지만 문벌귀족일 때는 싸우지 않았었죠. 자, 요 시기에 자, 고려가 있다. 그림은 잘 그려지네요. 딱히 잘 그려진다고 할 순 없네. 자, 우리 원래 여기에 돈은 많지만 삥을 뜯기는 송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란이 있었는데 이 거란 애들이 송을 치려고 하다가 뒤통수가 보이니까는 항상 고래를 치려고 그랬었죠. 자, 여기 있던 여진 애들도 나중에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무찌르고 여진 애들이 이제 송을 먹으려고 하죠. 여진 애들이 이제 송을 또 먹으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 이쪽 지방에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지금의 몽골 지방에서 몽골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몽골 애들이 여기 애들을 싹 무찌르요. 싹 무찌르고 몽골이 이제 거란 여진을 무찌르고 송나라를 거의 먹으려고 해요. 몽골이 송을 먹으려고 할 때쯤 되니까는 또 걸리는 게 고려겠죠, 고려. 그래서 몽골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너네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아니면은 송과 계속 그대로 친하게 지낼래? 우리한테 항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고려 애들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항복을 하지 않고, 왜? 이 시기에는
싸움 괄괄한 무신들이니까 무신들이 몽골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침입을 해요. 몽골이 침입을 해요. 자, 이거 좀 치우고 올게요. 자, 몽골이 침입을 할 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당시 몽골이 스님한테 지도를 보여달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동유럽까지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포함해서 저기 유럽까지 침공을 할 정도 몽골이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작디 작은 고려가 그대로 맞붙어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라는 섬으로 천도를 해서 싸웁니다. 강화도라는 섬으로 천도를 해서 싸워요. 자,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서 싸운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올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몽골이 총 8번을 쳐들어오는데 8번을 계속 섬에 여기 있는 강화도라는 섬에 옮기고 간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오면은 끝까지 싸우는 거 각 지역에서 8번이 쳐들어올 때까지. 자, 그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있어요. 용인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그 용인에 처인성 부곡 향소 부곡할 때 그 부곡이에요. 처인성 부곡이라는 데서 김윤우라는 장군이 몽골의 살리타라는 장군을 활로 쏴서 죽여요. 자, 활약했던 인물들 기억을 하세요. 또 충주에서는 노비들이 몰려가지고 몽골군을 물리쳐요. 당시에 유럽까지 쳐들어갔던 몽골군을 노비들이 뭉쳐가지고 물리쳐요. 엄청난 노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중앙정부는 강화도로 가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싸우지만 몽골 애들이 이제 막 사방팔방 해집고 다니겠죠. 이 해집고 다니는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다. 대표적인 게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때 불타버려요. 황룡사 구축목탑이.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고려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종교의 힘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기도 하고 몽골군이 좀 무찌르기를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좀 소원을 빌어야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기에 만든 거예요. 자, 이 8번간의 침입을 하는 동안 이제 무신들이 이제 싸우자 그러면서 8번을 끌고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려 안에서도 야, 우리가 어떻게 몽골을 언제까지 계속 싸울 수가 있냐. 그럼 무신들은 맨날 싸우자는 얘기만 하는데 지금 싸우는 동안 여기 강화도는 안전하지만 이 곳곳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을 하자라고 하면서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반대 세력이 결국은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려는 결국 항복을 합니다. 원나라에 항복을 해요. 그렇지만 원나라 땅이 된 건 아니고 원나라에 이제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이 우리 고려를 직접 다스리진 않고 우리끼리 다스리긴 하지만 원나라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반식민지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원간섭기라 그래요. 원간섭기. 원이 간섭하는 거.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이에요. 자,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그 다음에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 그 다음에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이에요. 원. 그 원이 간섭하던 시기를 원간섭기라 그럽니다. 원간섭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막 빌붙어가지고 열심히 막 세력을 얻었던 그 세력들을 친일파라 그러죠.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원한테 빌붙어가지고 원한테 세력을 얻었던 세력들을 친원파라 그랬어요. 그 친원파 출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친원파가 누구냐면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권문세족. 친원파들을 권문세족이라 그랬다. 그럼 지배층이 지금 4번째 바뀌는 겁니다. 호족이었다가 이 호족이 중앙으로 가서 문벌귀족이 됐다가 문벌귀족에 반발해서 무신이 일으켰다가 무신 이후에는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 원한테 잘 보인 권문세족이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다. 이 권문세족들은 대규모로 토지를 점유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 사람들이 땅을 무한대로 넓히고 자기의 세력을 무한대로 넓히는 거야. 지금은 원간섭기야. 그러니까 원에 빌붙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땅을 막 남의 땅도 빼앗고 남의 사람들도 노비로 삼아도 국가에서는 권문세족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권문세족 뒤에는 원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마음대로 대규모 토지를 점유를 합니다. 또 원간섭기에는 문화가 이제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공료. 원나라에서 매년 아주 어린 젊은 처녀들을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10도 안 간 처녀들을 원나라에 보내요. 이 보내는 사람들을 공녀라고 했어요. 공녀. 그 다음에 몽골풍. 이제 몽골이랑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연지곤지 이렇게 볼에 찍는 거 아나요? 연지곤지 같은 것도 몽골풍이고 우리 뒤에 치 붙이는 거 벼슬아치
양아치, 그냥 뒤에 치 붙이는 이런 것도 몽골의 풍습에서 나온 얘기예요. 몽골. 자, 그 다음에 이 몽골 입장에서도 고려를 직접 다스리진 않지만 감시하긴 해야 돼.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뭐냐면 정동행성이라는 곳이 행성. 정동행성. 고려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예요. 정동행성. 그리고 이 정동행성에 원나라 관리를 파견해야겠죠. 그 파견된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다루가치라 그랬어요. 다루가치. 기관은 감시를 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은 정동행성이고 거기에 파견한 기관은 다루가치예요. 다루가치. 자, 그러면 이제 원나라한테 이래저래 간섭을 당하는 시기예요. 원나라한테 이래저래 간섭을 당하는 시기. 자, 그러면은 8번 봅시다. 요 고려 사람들은 원나라 간섭이 반갑지 않았겠죠. 지금 시간 한 번만 볼게요. 시간 10분 했네. 10분. 자, 끝낼 수 있으려나? 자, 원나라 사람들은 고려를 벗어나고 고려 사람들은 원나라에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공민왕이라는 왕이에요. 고려시대 왕이에요. 이 공민왕이 보니까는 당시에 고려를 보니까 고려야. 그리고 여기 원나라가 있어. 원나라가 강할 때는 고려가 차마 이길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원나라 애들은 몽골 애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중국 애들이 있겠죠. 중국 애들도 식민지인 상태야. 그래서 중국 애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명나라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명나라. 그리고 이 명나라라는 나라가 원나라를 거의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민왕이 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공민왕이 봤을 때는 어머 지금 원이 망해가네. 이 틈을 타서 우리도 공격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책 두 가지를 한다면은 하나는 반원 원나라의 반대한다. 원나라에 반대한다. 또 하나는 원나라 믿고 고려를 난장판을 만들어놓은 아이들 권문세족을 견제한다. 이 두 가지가 공민왕의 목표였어요. 원나라를 반대하고 권문세족을 견제한다. 두 가지. 자, 그래서 먼저 반원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원이 지금 명나라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쌍성총관부라는 땅이 있었어요. 쌍성총관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쌍성총관부라는 지역은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반란을 일으킨 애들이 고려한테 진압당할까봐 무서우니까는 이제 원나라에 그 땅을 바쳐버렸어. 원래 고려 땅이니까 원나라가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원나라가 이 땅을 꿀꺽 해버렸어.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야 돌려줘 우리 거 돌려줘 했는데 원나라가 양아치처럼 안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 공민왕 때 보니까는 원이 정신없어.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쌍성총관부 이 땅을 다시 고려 땅으로 찾습니다. 수복이란 건 다시 찾았다는 얘기예요. 쌍성총관부라는 땅을 다시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권문세족들 원나라가 정신없는 팀을 타서 권문세족들을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때려잡기 위해서 아까 권문세족들 대규모 토지를 막 뺏고 막 난장판을 피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 땅을 조사해서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전민변정도감. 전은 밭전자예요. 밭전자. 민은 백성민자. 변은 변신하다. 자, 전민. 그러니까 밭과 백성을 변하게 하는 거죠. 이 밭과 백성은 뭐냐? 앞에 권문세족들이 남의 멀쩡히 주인이 있는 밭인데도 강제로 양아치처럼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 지나가는 백성들 그냥 너 오늘부터 우리 집 노비해. 그러면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노비들이 너무 많고 억울한 게 뺏긴 땅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전민변정도감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원래 주인이 있는데 권문세족이 횡포로 가져간 거다. 그러면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조사기관인 거야. 공민왕이 누굴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문세족을 때려잡기 위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뺏은 땅이나 노비들을 조사해서 돌려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책임자를 누구로 임명했냐면 권문세족으로 임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승려였던 신돈이라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신돈. 또 이 당시 고려에 이미 몽골식 풍습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말을 못하면은 출세를 할 수 없었듯이 이 당시에 원 간섭기니까 원나라 말을 막 일부러 하려고 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고려인데도 원나라 옷을 입고 살았었어. 근데 이 공민왕이 몽골풍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고려의 말만 사용하게 하고 고려의 의복을 사용하게 합니다. 공민왕 개혁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이 당시에 공민왕 개혁은 누가 제일 반대를 했을까요?
권문세족이 가장 반대를 했어요. 권문세족이 반대도 했지만 당시에 9번 가보세요. 9번 보면은 북쪽에 원나라에서도 혼란기니까 원나라에 반란일으켰던 홍건적이라는 도적놈들이 있었어요. 황건적이 아닙니다. 홍건적이에요. 붉은홍자 써서 붉은색 머리끈을 메고 이렇게 다니는 도적놈들인데 원나라에 쫓겨가지고 고려를 이제 원나라 군사를 피해서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홍건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좀 생각보다 강했어. 그래서 개성, 수도를 함락당해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그 당시에 왜구가 쳐들어와 또. 왜구들이 그냥 또 이 바닷가에 그냥 깔짝깔짝 대는 왜구들이 아니라 황해도까지 쳐들어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거의 홍건적이랑 왜구랑 만날 수준이겠죠. 황해도까지 왜구가 쳐들어오고 개성까지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가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민당이 이 시기에 개혁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권문세족은 권문세족대로 반발을 일으키고 또 홍건적과 왜구가 막 쳐들어오고 혼란인 거야. 고려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야. 고려는 이미 권문세족이 막 여기저기 뜯어먹어서 난장판인 나라야, 지금. 난장판인 그 나라에 홍건적과 왜구까지 쳐들어오니까는 나라가 버틸 힘이 없는 거야. 군대를 유지할 힘도 없는데. 그래서, 고려가 이제 망하나 보다 했는데, 요때 전쟁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 영웅. 첫 번째가 이성계가 황산이란 곳에서 왜구들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은 화포를 만들어. 이 당시에 처음으로 원나라에서 기술이 들여와가지고 대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이라는 대포 만드는 기구를 만들고 왜구들의 무찌를 화통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한 명 더 최영이라는 사람들. 최영. 자, 그러니까 다 망해가는 이 나라에 이성계, 최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레전드 같은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왜구나 홍건적을 막 기적처럼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려 백성들의 신망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엄청나게 받아서 이렇게 전쟁기에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을 뭐라 그러냐면 새롭게 성장했다고 해서 신흥 그 다음에 전쟁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최영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신흥 무인 세력,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올 당시에 맹활약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 고려 말에 새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권문세족과 다른 새 세력. 거기에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해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요. 신진사대부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간을 볼까? 17분에 얼른 할게요. 선생님, 이거 작업 표시지 위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내릴 줄 몰라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네.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요. 자, 신진사대부, 10번 신진사대부입니다. 요 신진사대부는 누구냐면 중소지주 출신이에요. 권문세족들은 대기업이라면 얘네들은 중소기업, 그러니까는 땅을 가져도 얘네들은 대지주, 땅지자예요.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진 애들이라면 신진사대부 애들은 중소지주 출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어. 성리학이 뭐냐?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의리와 명분. 이 의리는 남자들 간의 그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리는 쪽팔리게 살지 말자예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자. 그리고 뭔가 명분이란 거는 그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할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하자 이런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의리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쪽팔리지 말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합당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권문세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아주 양아치들처럼 보였겠죠. 남의 땅 뺏고 노비들 멀쩡한 사람들 자기 노비로 삼고 그러니까 의리와 명분에 다 어긋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을 아주 쓰레기 보듯이 봅니다. 쓰레기 보듯이. 요 신진사대부의 원조가 누구냐면 이색이. 이색기가 아니에요. 이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색이라는 사람이 이 신진사대부의 원조입니다. 이 성리학을 중국에서 먼저 공부해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럼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때려잡고 싶으니까는 당연히 신진사대부를 끌어들이고 싶었겠죠. 그렇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을 쓰레기 보듯이 보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는 학교 최고 학교예요. 성균관. 고려시대 이 고려 공민왕 때는 최고 학교였어요. 이 최고 학교였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장을 합니다. 공민왕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신진사대부들을 엄청나게 등용을 한 거야. 그럼 이 등용된 애들은 권문세족을 막 욕했겠죠. 공민왕의 목적대로. 자, 시간이 자꾸 시간이 쫓기네. 나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페이지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